오늘 다시 제가 재탕을 하겠습니다. 재탕을. 첫 번째 했던 주제. Federal Reserve System. 재탕을 하겠습니다. 재탕. 재탕을 할 영준, 건데, 이게 내가 맨 처음에 했던 주제가 이거거든. 근데 그게 작년 9월이었어. 벌써, 벌써 이제 엄청 우리 1년이 다 오래됐네. 돼가고 있어. 1년이 다 돼가고 있고, 우리 호랑이 경제 세미나가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주년 아, 대박이다. 이벤트를 저희가 기획을 해야 되고 요즘 했으면 9월에 초청 강사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뭐 그런 세션을 가져도 되고 원진이 형? 원진이 형밖에 없죠 현재는. 원진이 형 최고 전문가잖아. 그러니까 아주 원진이 형 국가 최고 전문가, 우리 주변에. 원우 최고를 만나지 않았어? 덩글 세미나? 정 정글 세미나, 아또 다른 세미나가 있어? 자국적하게. 왜 정글이야 어, 근데? 정글 바베큐가 있어, 그치. 아 우리 아지트 있어, 아지트. 우리 그 캠핑 같은데? 캠핑 그 같은데? 캠핑장 고기 구워 먹는 데 있잖아. 거기가 이름이 정글 바베큐야. 아 진짜. 거기 우리 가끔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거기서. 그 미국 주주총회 하는데 뭐였지, 거기? 와이오밍 쪽에 어디? 있는 거기 뭐였지? 아, 거기, 그 고수들 다 모였는데. 그거 어디더라? 잭슨홀? 나 잭슨홀. 아, 맞아, 맞아. 아 미국에 잭슨홀이 있다면 FOMC 한국에는 정글 FOMC. 바비큐가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 원진이 형께 쇼핑 강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우 씨 원진이 형한테 만나면 다음에. 특강 부탁하다. 특강. 원진이 형이 요즘 주제는 뭐야? 관심 주제는 뭐야? 이 정치. 아, 정치야? 결이 어, 맞지 않네, 여기랑은. 예. 하여튼 간에 다시 할 거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이 책을. 이 책이 이제 크리스토퍼 레오나르드라는 어떤 기자, 외신 기자인데 그 영어로 읽어? 기자님이 그 어, 기자님이 페드의 출입 기자였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각각의 의장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의장들이 했던 정책과 실제 속 이야기들을 쓰고 그것들이 미쳤던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거든. 이제 굉장히 어, 재밌더라고 이게. 이 역사를 아는 게 재밌겠네.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고 있고 그걸 이제 정리 요약한 발표예요 오늘은. 음. 재밌네. 페드에 내가 작년 9월에 했잖아. 근데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자면 페드는 1913년도에 설립이 됐고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워싱턴 DC에 보드 오브 거버너스라는 본사 개념의 그런 곳이 존재하고 이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연방 준비은행이 존재한다. 12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역할을 나눠보면은 그 본사에서는 DC에서 본사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FOMC,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통화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가 열리고 각각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는 그 결정된 이제 통화 정책을 실제로 실현하고 구현하고 이제 각각의 지역에서 관할하고 있는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고 또 실제로 이제 FOMC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실증 데이터가 필요할 거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지역 연방준비은행에서 하고 있다. 오케이. 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페드 하면 FOMC죠. FOMC는 이제 정말 이제 낮은 실업률, 물가 안정적인 이자율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통화 정책을 실현한다.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첫 번째는 기준 금리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데 영어로는 Federal Fund Rate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준비금을 일시적으로 제출하는데 적용되는 무담보 일일금리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그때 아마 예전에 이 원우가 설명했었나? 국가인가 썼나? 그 페드 내에서도 이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창구가 존재해요. 창구. 그 창구가 존재하고 이제 각각의 이제 금융기관들은 자기 일정 수준의 금액을 창고에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지급준비금이라고 하는데 지급준비금은 각 금융회사가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의 비율. 내가 볼 때 한국은 7% 정도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일정 퍼센트를 그 페드의 어떤 그 중앙 은행에 예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특정 은행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겠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있는 다른 그 은행으로부터 어,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 그때 적용되는 금리가 Federal Fund Rate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은 이거는 은행 간에 거래되잖아. 은행 간에 돈을 빌리는 이자잖아. 근데 이게 어떻게 FOMC, 페드에서 이거를 결정을 하지? 라고 난 의문이 들더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페드에서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조절을 할 수 없지만 대신 페드에서는 IORB, Interest on Reserve Balance로 이거를 컨트롤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아까 이제 창고에 돈을 둔다고 했잖아. 창고에 돈을 두면 그 연준에서도 그 각각의 은행에게 그 이자를 줘. 예금에서 이자를 주는 것처럼. 그 이자를 이제 IORB라고 하는데 그래서 은행은 이제 돈을 넣으면 그 이자를 받겠지. 그래서 특정 은행이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IORB보다 높아야지 자기가 다른 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음, 이해 가시나요? 음, 그래서 연준이 IORB를 조절을 하면 그 이상으로 이제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이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IORB라는 툴을 가지고 페더럴 펀드 레이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다. 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기준금리 같은 개념 아닌가? 그죠? 근데 기준금리라는 게 내가 좀 의문점을 가진 게 기준금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정의를 보면은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자율이야. 대출금리야. 그치. 근데 이거를 기준금리가 어떻게, 그걸 따라서 발생하고. 그죠, 그죠. 근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은행과 은행 간의 그 이자인데 이걸 어떻게 페드에서 조절을 할까라는 게 나 의문점이 생겼던 거야. 중앙에서 통제가 불가한 거잖아, 이거는.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음, 이해했어요? 음, 괜찮나요? 음, 그래서 근데 페드에서는 자신들이 중앙은행에서 예치금을 줬을 때 주는 이자율로 이거를 컨트롤한다는 거지. 음, 어쨌든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높아야지 자신들이 다른 은행에 돈을 빌려줄 거 아니야. 음, 어, 자기 예치한 대신에. 그래서 이걸로 컨트롤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통화 정책이고, 어, IORB로 기준금리를 음, 움직인다는 거야? 그게 툴인 거지. IORB가. IORB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움직인다고? 그거를 조절하는 거지. 그래서, 조절한다고? 그래서 기준금리 우리가 보면은 딱 우리가 FOMC에서 결정할 때 딱 예를 들어서 6% 이렇게 말하지 않아. 우리가 기준금리 목표치는 5.5에서 6%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음, 쟤네가 결정을 딱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네들이 딱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IYB를 통해서 이거를 변동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확정 어,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레인지를 우리 그 항상 결정을 하잖아. FOMC를 보면은. 음.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제. 괜찮으시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통화 유통량을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금리를 설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얼마나 돈을 풀지를 결정하는 거겠죠. FOMC에서 결정하는 게. 근데 돈을 어떻게 푸냐? 실제로 이제 페드에서 돈을 이제 실제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만든 돈을 진짜 시장이 어떻게 뿌리는지 로직이 궁금하잖아. 어떻게 궁금하냐면 그냥 기본적인 원리는 채권을 사는 거예요. 각각 은행에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을 풀고 싶다. 돈을 풀고 싶으면 그 중앙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은행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은행에 있는 채권을 사면 사만큼 중앙은행이 그 은행에 돈을 줘야 되죠. 은행에 이제 어, 여윳돈이 생길 거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대출이나 이런 거 통해서 시장에 돈을 공급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 반대로 채권이 통화 유통량을 줄이고 싶다.
그러면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은행에 대한 채권을 다시 팔면 그 돈을 다시 페드로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화 공급량을 줄일 수가 있다. 이해되셨나요? 어. 네. 근데 아까 그 통화 유통량은 사실 채권 거래는 그러니까 아까 통화 유통량을 하기 위해서 채권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 채권 거래는 사실은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도 영향을 미쳐. 아까 말한 기준금리 있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페드가 원빌리언 여기 페드가 지금 원빌리언만큼의 채권을 샀다라고 생각하면 이걸 이렇게 봐야겠다. 잠깐만. 오케이 왜? 보이지 여기 보이죠? 음. 예. 그래서 아이씨 안 되네. 페드가 이제 원 빌리만큼 샀다. 사면 이제 각 은행들이 이제 페드로부터 돈을 받으니까 여유 자금이 많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페드가 채권을 사는 거야, 은행에? 페드의 은행에 돈을 사는 거죠. 돈을 풀려고. 음. 채권을 사면은 돈을 줘야 되잖아. 페드에서. 그럼 그만큼 이제 음. 각 은행이 여유 자금이 많아지지. 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의 은행들은 일정 금액만큼을 중앙은행의 그 뭐냐 창고에 예치를 시켜놔야 돼. 근데 음. 그만큼 이제 여유 자금이 많아지니까 굳이 다른 은행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돈을 빌릴 필요가 없으니 수요가 줄어드니까 뭐 이제 은행 간의 거래가 되는 그 이자율도 낮아지겠지. 음. 그래서 이러한 로직으로 통화 유통량을 결정할 때, 그러니까 채권 거래가 페더럴 펀드 레이트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음. 뭐 이제 FOMC는 1년에 8회를 시행을 하고 투표 권한은 이제 7명, 총 12명인데 아까 본사에서 7명, 그다음에 각각의 지역 연준에서 5명이 선출이 되고 이거는 각 FOMC마다 번갈아 가면서 이제 투표 권한자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에 했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각각의 의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제롬 파월 지금 하고 있고, 이제 이 사람이 내년에 이제 임기가 끝나요. 그 전 이제 버렌케, 그 다음에 제넷 옐런이 그 전이고, 그 다음에 그린스팬, 폴 보커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5대 의장들을 이제 보여준 거고 이게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임기 기간인데 이 사람은 8년, 이 사람은 거의 20년 했고 이 사람 4년, 이 사람 8년 했어요. 지금 지금 파웰이 8년째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선출되는 과정을 보면은 4년에 한 번씩 이제 임기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임기를 할지 말지 결정한 사람은 그때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이 4년이 지날 때마다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재임을 하고 싶다. 그럼 연장을 시켜주는 거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선출해서 임명시키는 거지. 그래서 다 이제 4의 배수만큼 이제 임기 기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 내가 이거를 설명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현재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 자산 시장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 근데 트럼프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는 재정 정책이거든. 정부가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서는 사실 정부가 지출할 돈을 얼마나 쓸지 이제 결정하는 것. 그다음에 세금을 어떻게 걷어들일지 결정하는 것. 특히나 이 세금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관세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을 이제 포함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재정 정책만큼이나 사실 중요했던 게 통화 정책이었거든. 근데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연준 의장에 의해서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 의장이 누구였는지 따라서 그 통화 정책이 엄청나게 영향을 바뀌고 또 그게 경제 상황에 미치는 여파가 이제 굉장히 컸었거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내년에 이제
제롬 파웰이 임기를 마치고 지금 현재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새로운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임명됐을 때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의 성향이 과거에 어떤 사람과 유사했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제 자산 시장이나 이런 것을 예측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그 12대 13대의 사람에 대해서만 일단은 보려고 하고 왜냐면 이 사람들이 조금 큰 영향을 미쳤어. 자산 시장이나 어떤 경제 상황에. 그래서 이 사람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괜찮으신가요, 지금까지? 음, 예. 다들 지금 주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품이 막 나오는데. 어? 어? 하품? 음, 하품 안 했는데? 그래. 하여튼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아니야? 현재 그 금리 엄청 끌어올린 사람 아니야? 오, 펄브커? 안 해. 안 해. 어, 엄청 고금리에서 작살 났잖아, 그때. 맞아. 이 사람이 작살내려고 한 사람인데, 음, 오케이. 좀 백그라운드가 있으시군. 일단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 사람이 1979년부터 87년까지 이제 의장을 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이 임명됐을 때 경제 상황이 어땠느냐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경제 성장은 굉장히 좋지 않아. 낮은 경제 성장, 높은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지.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주요했던 이유가 당시에 오일 쇼크가 두 번 있었어. 1973년, 1979년. 어, 그러니까 중동 간의 전쟁이 발발했었고, 그래서 그 오일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흔들렸었고, 그래서 오일 쇼크가 있었고, 오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다. 근데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이 수요 증가에 의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굉장히 꺼려하게 되고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서 또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생산을 줄임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줄고 또 실업률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게 이제 그때 상황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이제 상황이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볼 거 전에는 굉장히 낮은 이자율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어. 근데 당시에는 현재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농장을 투기하는 게 굉장히 심했었거든. 그러니까 부동산 대신에 농장을 가지고 땅을 사는 거야. 근데 농장이라는 게 부동산과는 다른 게 뭐냐면 농장에서는 실제 우리가 소비되는 생산품을 생산을 하잖아. 그래서 농장 투기가 발생이 되고 농장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농장에서 발생되는 생산품, 그러니까 농작물에 대한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어. 그러면서 땅 이제 곡류 비싸지니까. 가격이 그래서 곡류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던 거지. 음,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고 이제 볼커가 이제 임명이 되면서 그의 입장은 뭐였냐면 이러한 원인을 맞는 것은 바로 페드 우리다. 왜냐면 우리가 계속 낮은 이자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농장 투기가 계속 과열이 되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것은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자 해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볼코의 입장이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 독강이가 말한 것처럼 1979년에 임명됐을 때 기준금리가 10%였어. 근데 2년 만에 10%를 올렸어. 10%에서 한 20%를 올린 2%인데. 거지. 지금 상 보면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가 있겠죠. 원우님 그러니까. 깨어나세요. 지금 눈이 지금 반쯤 감기셨네 지금. 어, 예. 그럴 거면 방 나가세요, 지금. 이럴 거면 저희 지금 태도가 옳지 않아요,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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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야, 잘 듣고 있다. 지금 꿈에서 듣지 마시고 실제로 들으세요, 어느님. 음, 네. 지금 빨리 주무시라고 제가 시간까지 땡겼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예.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원우님 제가 아까 무슨 말 했죠, 이게? 그 어떤 상황이었죠, 이게 지금? 예? 이거 어떤 상황이었죠, 지금 제가 이게? 방금 보커가 지금 폴 그, 볼커가 예. 그 기준금리를 10%에서 20%로 올렸지. 그 전에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예, 경제 그때는 성장이 파월이었잖아. 나갔고 스태그플레이션 예, 그리고 이제 오일 쇼크로 인해서 네, 맞잖아. 예. 그리고 오일쇼크로 사람들이 인해서, 예, 농장을 투기했지. 그죠. 부동산 투기하듯이, 그죠. 예, 그죠. 근데 이제 농장이라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제 농산품 가격도 올라갔다라는 게 그때 상황이었고,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금리를 2년 동안, 2년 안에 10%를 올렸습니다. 굉장히 이제 음, 타격이 컸겠죠. 왜냐면은 상상할 수가 없다 진짜. 예, 그래서 그때 진짜 많은 은행들이 파산을 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뭐 은행들도 자신이 돈을 빌리는 입장에서 그 이자를 증가했고 또 자신들이 대출한 사람들이 그 이자를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파산을 했던 건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볼커의 그런 정책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멈췄어요. 멈췄고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농장 투기 가격이 27% 정도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그런 패턴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보자고요. 그래프를 보면 뚜껑이 오면 얘기하겠다. 예, 나도 물 한 예, 잔만 떠올게. 예. 근데 그림을 보면서 얘기돼 가지고 해가 다 왔어. 야, 금리가 저렇게 20%가 되면 어떻게 상상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살아남냐, 그러니까 저거? 우리나라 저렇게 올리면 부동산 싹 다 망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진짜 근데 그러니까 보코는 큰 결심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여론에 대한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자신의 역할을 진짜 충실히 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완전 어. 쓴 약을 한 거잖아, 쓴 약을. 어, 어, 어. 그래서 당시에는 진짜 평가가 안 좋았는데 오히려 후세에는 보코가 평가가 좋았어. 어. 그러니까. 덕분에 이제 긴 호황기를 맞을 수가 있었거든. 어쨌든 우리나라, 간에 지금 우리나라. 음. 네. 근데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인터레스트 레이트 간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인플레이션,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증가 폭이고,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이제 주황색인데, 그래서 아까 79년에 이때 임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보커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인터레스트가 어땠는지 보면은, 사실 이렇게 낮진 않았어, 맨 처음에는. 근데 굉장히 낮췄지, 이때. 이때 왜 낮췄냐? 이때 닉슨 대통령이 아마 그 재임을 해야 할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어떤 이제 사람들의 민심을 끌어내리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낮추고 조금 이제 시장에 호황을 주기 위해서 이때 좀 낮췄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보커 입장에서는 왜 이때 낮췄었냐 이거야. 이때 왜 낮추냐 이거야. 이때 낮춰가지고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증가하지 않았느냐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때 말한 것처럼 이때가 아마 오일 쇼크가 한번 터졌고 73년에 근데 오일 쇼크라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었지만 이때 낮춤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그러니까 농장 투기잖아. 그것도 같이 발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 발생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 한풀 꺾일 때 바로 그때 또 이제 페드가 이자율을 또 엄청 낮췄어요. 그러니까 그 볼커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 이거야. 어. 이렇게 낮추니까 또 바로 또 올라갔잖아 이렇게. 어. 음. 그러니까 볼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거 빡치겠네. 낮췄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바로 이제 유발이 됐다 이거야. 물론 이때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오일 쇼크 이외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여파가 크, 크게 발생했다는 것은 자기들의 책임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때 올렸을 때 보커가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때 봐보세요. 이제 엄청 올렸죠 지금 이때. 지금 음. 10에서 20까지 올린 거예요 이때. 올렸고 덕분에 확 꺾였어요 이때. 어, 긴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호황이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없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덕분에. 어, 음. 당시에는 굉장히 여론의 비판이 심했겠죠. 음.
하여튼 그랬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올렸다. 덕분에 이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확 꺾여서 장기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은 사실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덕분에. 근데 당시에는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어. 어쨌든 너무나게 큰 리스크를 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하잖아. 어, 이런 대부분의 어떤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튼실하지 못한 은행들은 파산하길 나는 원한다. 그런 걸 각오하고 이렇게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비판의 여론이 있었죠. 그래서 말한 것처럼 결제해야지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런 상황도 있잖아.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렇게 뛰는 게 보이는데 왜 이때 페드에서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로 조절을 하지 않았지?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당시에 페드 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 보지 않았어. 그러니까 볼커 전에 말을 하는 거야. 볼커 전에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됐잖아. 근데 이거에 대한 원인을 자신 페드의 통화 정책과 무관한 것으로 봤어. 왜냐하면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정책에서는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다고 했잖아. 국가에서 담당하는 재정 음, 정책, 그러니까 정부에서 담당하는 재정 정책. 여기서 원인이 있다고 본 거야.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그 노동 유니언이 굉장히 파워가 세지는 시기였고, 그래서 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는 시기였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오일 쇼크 등의 외부 요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페드의 통화 정책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대. 아니, 그래서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하다고 보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르겠어. 이게 좀 정치적인 것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아무래도 페드가 어, 조금 정치적으로 어떤 지지를 그 받기 독립이 돼, 위해서는 음, 근데 그러니까 독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론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들도 듣는 게 있을 거 음, 아니야. 음, 그래서 그 여론을 위해서라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하지만 자산 시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돈을 풀어주는 게 사실 국민들이 사실 더 좋아하는 정책이긴 하거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변명거리를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몰랐을 수도 있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일 쇼크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잖아. 음. 음. 그래서 나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했었대. 책에서 따르면. 음. 그래서 그 전에는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조절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려고 했던 거고 어, 네.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로 볼커는 이제 재임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의 페드 의장은 당시에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고 했잖아. 맨 처음에 이제 임명이 되었을 때가 지미 커터,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건이 공화당 쪽에서 했는데 사실 보커는 이 대통령의 재정 정책에 굉장히 많은 반감을 펼쳤대. 왜냐하면 어쨌든 사실 이게 지금 현재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세금 축소 이번에 아주 뷰티풀 빌이라고 해서 올렸잖아. 그러니까 지출 증대하고 세금 축소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 보커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안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왔대.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레이건과 이제 맞지가 않아서 결국은 이제 잘렸고 대신에 마켓 프렌들리 뷰를 가지고 있고 레이건의 어떤 경제 정책과 같은 뜻을 유지하는 그린스팬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음. 어,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앨런 복거에 대한 네, 그 그린스펀이 그 바이든 때 재무장관 그 사람 맞지? 재무장관 했었나 바이든 때? 바이든 어, 재무장관 때 그 할머니였잖아. 그린스펀. 아, 그 아닌가? 옐런인 것 아, 같아. 제니 옐런이다. 옐런. 옐런. 아, 쟤는 옐런이구나. 옐런. 옐런이 바로 아, 지금 이거 지금 다음이잖아. 파웰 전이 옐런이야. 근데 아, 그 전에가 베른케고 베른케 전이 음. 그린스팬이야. 어, 이 사람 말하는 거잖아. 그지? 맞아, 맞아. 내가 지금 방금 설명한 사람이 볼 거고 지금 그린스펀이지. 이제 할 사람 이 사람이야. 이 사람 20년 동안 했어. 아주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그 사람 사람. 다음이 여기 4년. 형이 말한 사람 이 사람 같네.
그다음 어, 베른케, 그다음에 파웰 이렇게 있습니다. 어, 하여튼 이제 그린스팬 설명을 할게요. 그린스팬은 이제 볼코가 좀 덕을 봤지. 볼코가 엄청나게 큰 이제 테이크 액션을 한 덕분에 좀 호황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83년부터 경제 호황 시작 및 지속이 됐다. 그래서 GDP growth가 3.5%의 아주 건실한 성장을 있었고, with the robust consumer spending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테크에서도 이제 혁명이 발생했죠.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이제 어, 개발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테크 기업에서 어떤 성장이 많이 가속화됐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겉보기의 어떤 경제 성장과 다르게 내면에 이제 그 위기의식 또 걱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게 뭐였냐면 이전의 호황들과 조금 패턴이 달랐대. 어떤 패턴이 달랐냐? 어, 이때도 조그맣게 이제 오일 쇼크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아무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 경제라는 거에. 근데 그런 어떤 크고 음, 작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가 되게 크게 휘청거렸다는 거야. 그런 자극에 비해서. 어, 실제로 예를 들면은 걸프 워 그러니까 90년대, 91년대 사이에 전쟁이 발생했고 이때 가솔린 프라이스가 증가를 했는데 이때 사실 이러한 충격에 기업들이 대량 해고하고 투자가 급감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이러한 패턴이 크게 회복되지가 않았대. 그래서 음, 분석을 해보니까 그 아까 볼커가 굉장히 많은 인플레이션 그 기준금리 올렸잖아. 그때 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빚을 가지고 있었고 그 빚을 다 청산하지 못했던 거야. 확인해 음, 보니까. 그래서 현재 경제 성장이 잘 되고 어떤 좋은 기류가 보이지만 그때 빚을 다 청산을 하지 못했고 또 그때 아픈 기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어떤 충격이 발생했을 때 되게 과민 반응하게 되는 거지. 어.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었다. 그래서 그린스팬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시장을 풀어줘야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 않고 조금 더 활발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음, 그린스팬은 굉장히 시장 신화적으로 이자를 낮추고 시장에게 돈을 풀어주는 그러한 통화 정책을 이제 실현하게 돼. 그래서 이때 상황을 이지머니라고 한다. 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볼커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게 또 그린스팬의 또 성향이었던 거지. 그린스팬은 어쨌든 시장을 살려줘야 한다는 그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 다른 어떤 그 의장들이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보다 오히려 더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장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음, 거야. 음. 음,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건데 특히나 그린스팬은 어떤 걸로 이제 알려져 있냐면 그러니까 물가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 소비자 물가라는 게 있고 자산 시장에 대한 물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린스팬이 타겟팅을 한 것은 소비자 물가야. 자산 시장에 대한 내가 물가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게 얼마나 올라가든지 그거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일정 수준 내에 존재하는 것만 신경 쓰겠다라고 한 거야. 사실 훨씬 더 컨트롤하기 쉬운 거지. 자산 시장을 그냥 두는 것은. 그러니까 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이내에 계속 유지가 되면 나는 다른 자산 시장에 대한 증가는 신경 쓰지 않겠다. 라는 정책을 취한 거야.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자산 가격의 급등이 있었지. 어, 덕분에 시장도 활발히 됐고, 그죠? 터트리지. 실제로, 실제로 보면은 아까 87년부터 2006년이잖아. 그때가 레이건이거든? 레이건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여기야. 어, 이때 80년부터 2006년까지야. 이때 엄청 올라갔죠.
이게 지금 S&P야. S&P 500이거든. 음, 이때 엄청 올라가죠. 어. 근데 이게 사실 거의 지금 이 성장률이 거의 이때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엄청 올라가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때와 비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때가 현재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이때가 엄청난 가파르게 올랐던 상황이었던 거야. 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했죠. 그래서 그린스팬에 대한 명성이 굉장히 올라갔고 어쨌든 경제를 뭐 인플레이션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자산 시장을 계속 올리고 시장의 투자를 계속 활발히 시켰고 그래서 그린스팬이 덕분에 20년간 이렇게 재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내가 맞아. 이거를 책을 보면서 나중에 이 사람을 평가하는 내가 유튜브를 많이 좀 봤었어. 근데 이 사람 욕하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 어, 왜냐면은 이 사람이 2006년에 끝났잖아. 이때 바로 이후에 부동산 버블 인플레이션, 발생했죠. 2008년에. AIG, 그죠? 예, 예.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리먼 브라더스 그때 사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바로 그때 2008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 음. 끝나자마자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야 한마디로.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근데. 어 당시에는 굉장히 호응을 줬지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페드라는 게 롱텀을 보고 그런 정책을 취하는 기관인데 이 사람이 당시의 여론이나 민심에 의해서 조금 그런 퍼퓰리즘적인 정책을 폈다 이거지. 그래서 당시에는 뭔가 사람들이 환호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큰 재앙을 만드는 원인을 만들었다라는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 예, 끝났고 이제 제 생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파웰 임기가 내년이면 끝난다. 근데 파웰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파웰은 공화당 사람이긴 해요. 공화당 쪽 사람. 공화당 쪽 사람이고 오바마 때 그 아까 워싱턴 DC의 본사에 거버너로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냐? 걔 누구냐? 지금 바이든 때 임명이 돼서 8년 동안 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신기한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의장들이나 어떤 그 아까 DC의 본사들 있잖아. 본사의 거버너스들은 거의 다 경제학자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학계 출신이지. 교수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그 시장 그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사람이야. 금융 음. 전문가야 그냥.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좋아했었어. 이 사람은 시장을 아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파웰을 이제 좋아했던 건데 이거 트럼프가 임명했다. 파웰을. 트럼프 때 임명이 됐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랑 지금 맞지가 않고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데이터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야. 특히나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트럼프와 굉장히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트럼프가 아마 임명을 안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관건인데 솔직히 내 생각에는 이 트럼프의 상황이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것 음.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레이건의 정책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금 축소, 군사 지출 증대.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안건이랑 똑같잖아. 그리고 음. 시장을 되게 선호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을 내가 볼 때 임명할 것 같아. 프린스팬 같이. 어, 음. 그럼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이 임명이 된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내가 볼 때 주식시장이나 이런 게 호황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내년에 이제 큰 변화가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임명이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투자해서 어떤 호재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봐야겠죠, 뭐, 이거는. 뭐,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의견을 줘도 재밌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이제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 열심히 했네. 아니, 감사합니다. 뭐 생각 있으신 말씀해 주셔도 좋고, 토론할 거 있으면. 그 그래프 한번 봐봐. 아까 그 인플레이션이랑.
근데 나는 이 그래프를 보면 궁금한 게 음. 7, 80년대 때 인플레이션율이 뭐 10%뭐 이렇게 되잖아, 지금. 어. 이자율이 5% 정도 될 때. 예,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이제 5%로 낮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그랬다가 20%로 끌어올리니까 내려간 거잖아, 인플레이션이. 예.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오히려 이자율이 그 예, 5%대 70년대보다 더 낮은데 예, 인플레이션은 또 낮잖아, 그 이후로는. 예. 그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70년대 음, 때는 이자율이 5%대인데 인플레이션이 저 정도인데 예, 오히려 근데 그 이후에 2000년에서 2020년 사이에는 이자율이 70년대보다도 낮은데 인플레이션은 더 낮잖아. 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때 인플레이션 상황이 달랐던 것 같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때 초반때 인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의한 인플레이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일 쇼크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성장은 둔화되고 있는데 가격만 계속 오르는 거지. 어, 음, 그러는 거고 이때는 나도 정확히 모르긴 하겠네. 이때는 어, 근데 있잖아. 음, 인플레이션과 인터레스트 레이트 관계는 사실은 이거를 낮추면 낮출수록 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게 경향 아닌가? 이자율을 그러네. 낮출수록. 이게 이거잖아. 지금 이게 인터레스트 레이트잖아. 그지? 그렇지. 그게 근데 이게 낮으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네. 음, 그럼 그 말이 되네. 형 말이 되네. 왜냐면은 형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야. 정상적인 상황인데 이때가 이때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이 정도로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올라갔던 거야. 음, 이해했어? 근데 음, 이때는 그러니까 원래 내 생각에는 원래는 이러한 수준에서는 이 정도 가는 게 맞는데 음, 이때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인터레트 레이트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높으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도 아까 음, 말한 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 때문에 계속 이제 한 번씩 튀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음. 이렇게 해석하면 되려나? 어떻게 생각해?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 그걸 특수한 상황이라 그러지 않았을까? 잘 모르겠어, 솔직히. 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봐야 될 게 사실 지금 이거는 CPI야, CPI. 그러니까 Consumer Price Index야.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는 식료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 대한 에셋 프라이스도 반영하고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야. 패턴은. CPI. 어. CPI 까먹었는데 저게 뭐 높아지면 뭐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CPI. 그냥 이거 내가 알기로는 그냥 소비자 사람들이 물가 소비하는 지수. 물가 지수잖아. 그지? 이게 무슨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수라고 막 들었던 것 같은데. 너나 대충 그랬던 것 같긴 하다. 내 어, 까먹었다 그거를. 어.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를 지금 CPI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 질리안.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냐 그거 아니야? 어. 음. 컨슈머 프라이스. 내가 말하는 게 이거인 것 같다.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여기서? 어, 그러니까 여기 아까, 그러니까 아까 이때 시기 때 경제 호황이었지만 굉장히 작은 쇼크에도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흔들림이 있었다고 했잖아. 음, 지금 여기가 90년대야. 이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걸프 월이 발생하면서 그 가솔린 가격이 올라갔었거든. 음. 그래서 올라가니까 이때도 인플레이션이 쭉 올라간 거야. 그래서 이 올라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브린스팬도 어쩔 수 없이 이자를 올렸겠지. 인플레이션 어, 올라가니까. 근데 이때 사람들이 너무 이제 흔들리는 거야. 너무 흔들리니까 안 되겠다. 이자를 확 낮춰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풀어주는 게 맞다라고 그 사람은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이때 이자를 엄청 낮추지.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그러니까 이때가 그린스팬의 어떤 철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굉장히 시장주의적인 어떤 관점, 사람들을 되게 풀어주는 관점을 갖고 있던 거고. 그래서 이때 확 낮추죠. 확 낮추고 이때 좀 컨트롤 했겠지. 근데 또 낮춰요. 그러니까 이게 그린스팬이 보면은 아까 볼코 같은 경우 이런 게 발생하면은 확 높였잖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서 내려가는 기미가 보이면 바로 낮춰. 훨씬 낮춰요. 훨씬. 여기도 지금 좀 올라가는 기미가 보였다가 조금 떨어지면은 웨이트를 엄청 낮춰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결과라는 거야. 그러니까 볼코랑은 엄청 이게 좀만 완화되면 바로 풀어줘가지고 시장을 조금 이제 조금 활력 있게 해주는 어 그러한 철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린스팬은. 주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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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세요. 뭐 또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주무세요, 오느님, 주무세요. 지금 GPT 오느님, 찾아보는 중. 오느님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지금 노, GPT를 노냐? 찾아보고 있어. 알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음. 그냥 이게 인플레이션과 연준이 결정한 결정한 이자랑 금리랑 인플레이션을 반대로 나는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되는 건가? 근데 그게 맞긴 인플레이션이 많은 오르니까 금리를 올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맞는 거 아니야, 그게? 맞는 말인데 맞는 어. 말인데 근데 내가 볼 그렇게 때 쉽게 페드 생각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쉽게 생각해도 될까? 근데 페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관점은 얘네는 솔직히 말하니까 얘네의 기관이 독립적인 이유는 되게 장기적인 텀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짜라고 준 기관이잖아. 그래서 독립성을 준 건데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준금리를 바꾸는 게 사실 이게 단기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영향을 주는 건 맞긴 맞는데 얘네가 장기적으로. 그 이제 낮췄다고 해서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금리를 오른 거잖아. 2021년 그때 파월이 엄청 음. 올렸었잖아, 그때. 예, 예. 기억나지? 막 지금 원래 올랐잖아요, 완전 지금. 저금리였다가 막 오픈도 예, 올렸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 완전 고금리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지. 계속 0% 금리로 갔었으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너무 낮았어, 금리가. 음. 그리고 요즘 미국 부채도 엄청나고 미국 미국 부채가 엄청나고 있고 이제 미국에 대한 미국 국채 수요도 낮아졌잖아, 되게. 미국 되게 미국의 힘들지 않나 신용. 지금? 그러니까 기축통화 막 지위를 흔들린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으면 음, 너무 돈을 많이 푼 것 같아. 맞아.
2008년 때 또 그때 서브프라임 되면서 오바마 때 뭐 양적 완화라도 그때부터 거의 15년간 저금리였잖아 거의. 어. 너무 돈을 많이 풀었어. 그러니까 나는 좀 볼커 같은 사람이 또 와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볼 때 트럼프가 그런 사람 임명할 것 같진 않아, 솔직히 말해서. 트럼프는 항상 금리 낮추는 거 말이야. 그치? 지금 그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 싸고 있는데, 파열이랑. 그러니까 어. 파월한테 자기는 잘해줬는데 음. 친절하게 대해줬는데 파월은 자기 싫어한다고 그러잖아. 어, 어. 근데 파열이 내가 볼 때 되게 객관적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 되게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보고, 그러니까 사실 페드의 주요 목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거야. 근데 그 목적에 맞게 난 솔직히 잘하고 있다고 봐. 그 대응이 좀 느릴 수는 있긴 하지만 항상 맞아 데이터를 파월이 보고 하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때문에. 음. 음, 그래서 나는 그래서 좀 두려운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러고 있는데, 어, 자기와 유사한 사람의 성향을 안 친다면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마냥 좋은 건 또 아니거든. 어, 나중에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 호황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두려운 것도 있어. 어, 상황이 비슷하거든. 지금 당시에도 2008년에, 그러니까 2000년도지, 사실 2000년도에 닷컴 버블 때도 기술이라는 어떤 호황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게 발생했던 거잖아. 투기가. 이제도 근데 그 시기에 왔잖아 어, AI라는. 근데 그런 시기와 덧붙여서 시장에서도 그걸 용인한다면 진짜 아웃 오브 컨트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 모르겠어. 어렵다. 근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뭔가 나는 성장이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솔직히 지금만 해도 솔직히 트럼프가 맨 처음에 엄청 그 뭐냐, 관세 같은 걸로 지랄했을 때 엄청 내려갔잖아. 주식시장이. 음. 근데 사실 조금 별로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 지금 거의 회복됐잖아. 지금 거의 다. 그러니까 더 올랐지, 금방 솔직히 올라. 말해서. 어,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발판을 마련한 거지. 어쨌든 성장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원우님은 뭐 없으세요? 혹시 뭐 주무시느라 잘 못 들었나? 아, 너무 피곤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루한 주제를 가져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원우님. 그건 아니고. 아니야 주제 아주 재밌어 좋았어. 주제는. 뭐 잠깐이라도 뭐 들으셨던 것 중에서 얘기해 볼 거 있으신가요, 혹시?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주식 뭐 살까, 주냐? 내가 볼 때 원우는 원호는 이런 거야. 원우는 원호는 이런 거 관심 그게 없어. 중요해. 내가 볼 때. 뭐 원우는 사야 되는지 그게 그 중요해. 당장 현실 직시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지? 당장 투자는 뭘 해야 너가 되나요? 이런. 나 봤을 때 홍만이가 음. 교수 스타일이고 학자 스타일이고 원호는 당장 그래서 뭐 사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실전 투자자 스타일. 그 어, 원진이 형 스타일. 원진이 형이 이딴 잘 거, 알려주잖아. 이딴 거 관심 없고, 당장 뭐 사야 돼. 이런 스타일, 그지? 어. 근데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지금 당장은 막 돈을 많이 버는 게 나는 목적은 아니야. 이 시장을 이해하는 게 나는 목적이야, 뭔가.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재밌어, 일단. 어. 홍만이는 교수 스타일이야. 딱 보니까 학자 스타일이야 홍만이가. 음, 뭐, 난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홍만이는 연준 가고 원호는 월스트리트 가고 두깡이는 뭐 할 거야, 두깡이는. 난 에바야지. 깬다 이제 깬다. 갑자기 그래, 되네. 우리는 근데 오늘 우리는 파월이 음. 어, 10월에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잖아. 그래? 아, 그래? 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대? 인하할 수도 있대. 음, 인하할 수도 있대. 어. 그럼 그래서 생각보다 뭐 사야 돼? 인플레이션이 크지.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보다 지금 그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잖아.
그 도화 씨 얘기 좀 지금 해보세요. 예.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음. 그 금리 결정하는 그 금리 말하는 거지?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예, 예, 아까 말한 거 어, 어떤 페더럴 펀드 레이트, 그 은행 간의 어떤 그 대출 금리. 그러면 어, 지금 그 1980년대에 예,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치솟잖아. 예, 뭐 그 예, 오일 쇼크 때문인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그거 예, 폭등한 다음에 따라서 올라가잖아. 1980년대에는 예, 예. 보면은. 근데 또 그 한 5년 전에는 5년 전이라는 게 인터레스트 언제지? 레이트가 더 그, 선행하잖아. 그러니까 70년대 때, 70년대 중반, 초반? 70년대 중반에는 선행하는데 예, 80년대 들어서는 또 후행하잖아. 예. 그래서 둘의 상관관계가 뭔지 그게 궁금하긴 해. 아, 그래서 저 나도 GPT에 나도 쳐봤는데 나도 그게 신기하긴 모르겠더라. 잘. 뭐래? GPT도 내가 질문 수준이 좀 떨어지니까 제대로 답을 안 해주네. 어, 뭐라고 답변하긴 해, 근데. 아, 조금 일단 껐어. 근데 생각을 해보지 뭐 지금 나도 근데 나도 그게 궁금하긴 했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준 금리가 먼저냐, 인플레이션이 먼저냐 이런 거랑 비슷한 질문이잖아. 근데 보통은 지금 보면 음, 거의 이제 뭔가 비슷하게 흘러가잖아. 맞아요. 그 80년대부터 2010년까지 인플레이션도 조금씩 떨어지고 금리도 떨어지고 예. 하는데 2020년부터는 그게 지금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이 그림의 그건가? 그림. 근데 2020년대 그 금리 올라갔잖아. 이거죠. 이거 그거는 지후에 2022년, 22, 20뭐 이때. 예. 그 뒤에지. 예, 그 바로 뒤에. 아, 그럼 이번에는 또 후행한 거네, 여기서는. 그지? 그러네. 근데 저 때 20년도에 왜 이렇게 올랐지? 이때 돈 풀어서 올라는 건가? 그때 돈을 정부에서? 많이 풀었잖아. 그래서 올린 거죠. 오, 어, 잠깐만. 얘는 아, 됐다. 신기하긴 하네. 잘 모르긴 하겠다. 이게 근데 사람마다 성향에 따라 다른 거지 않을까? 이게 파웰이 좀 엿먹었던 것 중 하나가 항상 반응을 늦게 한다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릴지 말지 결정을 했다 이거잖아.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뭔가 후행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후행하는 패턴을 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봤을 때. 음, 근데 이거는 뭔가 이것도 하나의 의장들의 어떤 정책과 다른 그게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아. 사실은 이게 79년이거든. 폴 보커가 나온 게. 어.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 의장과 이때 의장이 다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를 보였다는 거는 사람마다의 특성 아닐까 혹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정책 방향성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 어쨌든 이걸 전후로 사람이 다른 사람이니까 의장이. 음. 일단 내가 GPT에 쳐봤는데 예.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줄게. 다 깨지네. 귀엽네. 귀엽네. 앞으로 뚜껑이는 이렇게 해도 좋겠다. 뚜껑이 얼굴 안 보여주고. 이게 더 마음 편하다. 깡이 귀엽노. 아, 이게 소세지 됐어, 자리가. 이제. 근데 어디 닮았어, 너, 뚜껑아? 너의? 나? 어, 코가 나 닮은 것 같은데? 코를? 음.
묘하게 닮아서 묘하게. 근데 얘 오래 자네 오늘. 원래 밥 달라고 조용하네. 깨야 돼. 그러니까 원래 깰 시간 됐는데 오늘은 경제 세미나 뭐 한다고. 보여주셨나? 이거 복사가 안 돼요? 그게 지금 깨져서 예,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이거 뭐 어떻게 내보낼 수 그 없네. 채팅방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얘 글을 보니까 예. CPI는 금리의 선행지표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대. 아, 음, 그 금리에. 인플레이션이 그 CPI가 상승되는 게 감지가 되면 예. 패드에서는 물가를 잡기에 금리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 반대로 CPI가 둔화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인플레 금리가 올렸잖아. 예.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와서 금리를 올렸어. 예. 그러면 이제 그 CPI가 후행으로 떨어질 수도 있대. 그죠. 금리를 올리면 여기가 대출 비용이 올라가서 소비 투자가 감소되고 수요가 감소하면 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계속 엉키고 설키나 봐. 그러니까 형 그거네. 그러면 지금 본 것처럼 여기서는 후행하는 거네. 이게 금리가 이때는 엄청 이자를 높였잖아. 오히려 어, 높였으니까 이거에 후행해서 인플레이션이 확 내려갔잖아. 또 그치, 그렇게 봐야 되는 거 그치, 아니야? 그치, 그지. 그치. 내가 볼 때 이때는 좀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 왜 기준금리가 선행을 하냐면 이때는 사실은 그 오일 서플라이가 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잖아. 알았으니까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한 거 아닐까 이렇게? 문제를 올렸나?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가 먼저 올랐잖아. 뭔가 살짝 텀을 두고. 음, 근데 이때가 그 오일 쇼크가 발생했을 때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 명백하잖아.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그러니까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올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 개인적으로는. 아니 말고.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 시간은 내가 시카고에 이제 9월까지 있으니까 10시 저한테 10시 좋아요. 10시. 지금 몇 시야? 시카고는? 이제 9시 21분. 괜찮네. 예, 저 딱 8시 좋네. 하면 딱 좋아요. 예. 음, 10시 해도 좋아. 10시 되겠네, 그러면은. 10시 하실 거 10시가 더 좋죠. 11시보다. 11시 그치, 좀 10시. 늦어. 예. 출근하니까, 오늘 다음날에. 상태 보니까 9시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10시에도 나 원래 저러는 10시 거 전에 자. 보니까 어? 원래 10시 전에 자. 오늘 이제 6시에 일어나? 그럼 노인네고 노인네. 그럼 30대가 아니지 그거는. 나 대신에 6시에 일어나잖아. 오늘 왜? 아침에 뛰잖아. 아침에 뛰어, 형이 요새도? 요새? 어, 더워서. 요즘 병원은 어때? 훈이 원장님이 뭐 가혹하게 하지 않아? 가온. 병원 잘 돼. 형한테 잘 됐다. 뭔가 꼽질하거나 이런 거 없어? 내가 뭘 해줄게. 아유, 없지. 우리 없어? 대표원장님. 그래. 대표원장님 요즘에 다양하게 주영아, 아주 그 마케팅 어? 하시던데. 너 아직도 거기서 일하고 있어? 나 아마 이제 8월까지, 나 이제 한 저번 달에, 야, 이거 녹화되고 있냐? 끊을게. 어, 끊었어?